진짜들은 이 위기가 터질 것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왜 떡상 안 해요?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왜 떡상 안 하냐고.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헤지 펀드들부터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계속 축적하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계속 바이 더 딥을 얘기하면서 후반전이 남아있다. 근데 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느냐?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 때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얘기는 하지만 가격은 계속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는 거. 여기서 개미들이 버티지 못하고 가격이 안 오르니까 비트코인은 가치 없는 거다. 다 팔고 나면 그제서야 본격적인 새로운 드라이브를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2022년 말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미증시 S&P 500 같은 경우도 이만큼의 엄청난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무려 15K부터 72K까지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최고점에 사신 분들 대비해서는 지금 58K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불과 1년 반 만에 거진 400%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돌림을 주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끝났다, 시즌 종료다 라고 외치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리퀴디티,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S&P 500부터 비트코인도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연준은 금리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하면서 계속 긴축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은 뭐 했습니까? 엄청나게 국채 발행해가지고 TGA랑 RRP 채워 넣으면서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래서 실제로 파월이 긴축한 양보다 옐런이 부채 발행해서 찍어낸 돈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 왜 저는 당분간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느냐? 아직도 옐런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까? 대통령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에 직접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 덕분에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본인이 마구잡이로 부채 찍어내서 가짜 경기 부양 시켜놓고 인플레이션 지금 잘 잡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조의 흐름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해서 유동성 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급커브에서 유동성 줄이면서 경기 부양을 멈추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옐런이 한 번 더 해먹으려면 민주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거 한 번 더 정권을 잡는 건데 대선 77일 남겨두고 옐런이 갑자기 부채 발행 안 하고 돈 안 찍어내는 선택 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옐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달러 쳐다보면서 어떻게 더 돈 찍어서 해리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한테 밀려 있다가 지지율 역전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더욱더 침을 흘리면서 달러에 서명을 할 생각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개미들 개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우리가 시장에 속지 않고 정확한 흐름을 잡고 계속 투자를 코어를 잡고 이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퀴디티 시장, 글로벌 유동성 시장도 계속해서 2022년 말을 기점으로 계속 유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부채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증시,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흔들림 조정은 있을지언정 큰 방향성은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짜여진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며칠 내에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할 거다. 라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크립토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어떻습니까? PBOC, 중국 중앙은행도 유동성 축소를 했다가 완전히 올해 들어서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유동성을 풀면서 드라이브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도 돈을 풀려고 하고 있고 G2인 중국도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장.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이 부채라는 버블이 언젠가는 당연히 터지고 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뭡니까? 아직은 이르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를 발행하는 제닛 옐런이 아직도 인플레는 안전하다,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풀기 기조는 당분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눈 가리고 아웅해도 진짜들은 이 위기가 터질 것을 이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확보하고 매집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이 마구잡이로 부채 찍어내니까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인 안전자산, 금을 늘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머스크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연방 정부가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하고 그 차익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발생한다. 옐런을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인플레이션 해결하려면 낭비적인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브라이언 암스트롱 트윗을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정부가 보유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더 많이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면 대부분 인플레 문제는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왜 나왔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중앙은행 마구잡이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에 대한 반발심으로 태어난 게 바로 2100만 개로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내고 발행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사토시가 백서로 첫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투표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방증하듯 최근에 13F 보고서에 어떤 움직임이 보였습니까? 전 세계 최상위 25개 헤지펀드 중 13개 헤지펀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얘네들 그 누구보다 지금 미국의 상황, 미국의 부채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들 모두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좋아서,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라서 라기보다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부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경제를 해칭하기 위해서 금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ETF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현물 ETF 총 보유량을 보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어떤 뜻입니까?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다. 이 중에 30% 40%는 이미 유실돼서 없어진 물량이라고 치면 그 중에 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비중을 미국의 기관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한 투자 자문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들은 뭡니까? 비트코인 하루 오르면 좋다, 하루 빠지면 쓰레기다, 하루 오르면 좋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에 이리저리 휘둘리지만, 이런 운용사들은, 자문사들은 어떤 흐름을 봅니까? 큰 흐름에서 경제의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고 어떤 자산을 해칭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 바로 자산 운용사들이다. 근데 왜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비중을 늘려나갈까? 분명히 부채 위기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매우 좋은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랭클린 템플턴도 신규 암호화폐 지수 ETF에 대한 S-1을 제출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크립토 상품들을 출시하는 거, 결국에 기관들은 이런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인 부분도 연말 대선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해리스에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해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 민주당처럼 계속해서 크립토에 적대적이고 회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빨을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나중에 막상 또다시 재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크립토 시장을 분명히 압박할 것이라고 지금 해리스의 스탠스를 봤을 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가상자산에 대한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앵무새처럼 물어보는, 캐천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 상승하나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실히 해리스를 추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론조사들마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제너럴 일렉션,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또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용호상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해리스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흔들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더욱더 확실하게 가상자산 투자자들 민심을 사기 위해서 쐐기를 박아버리면서 이번 인수위원회 담당자로 테더의 수탁기관인 켄터 피츠제럴드 CEO를 임명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인 루트닉은 린다 맥마흔 전 미국 중소기업 청장과 함께 인수위원회 공동의장을 역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친화적인 발언.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이번만큼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크립토 시장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크립토 산업을 미국 패권 아래에서 꽉 쥐고 흔들어 버리려는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유명 투자자인 케빈 오리어리 같은 경우는 해리스나 트럼프 누가 되던 간에 상관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가지고 올 것이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할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바로 경기 침체, 이 리세션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준 3분기 GDP 예상을 보면 뉴욕 연준, GDP 나우캐스트 모두 지금 GDP가 하향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경기가 위축될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에 따르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흐름 보통 언제 나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짙은 회색의 리세션이 올 때 착공 건수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던 흐름. 지금도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소방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니 옐런은 돈을 찍어내고 그 다음 소방관은 누굽니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래서 다음 달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 베이비 스텝 확률은 71% 그리고 빅 스텝 인하 50bp 인하 확률은 28%. 어쨌든 간에 100% 확률로 금리 인하는 한다. 다만 조금 하냐 많이 하냐 그 문제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가 단행됨과 동시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7월과 8월 초에 데이터를 보고 경기 침체의 조짐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체 확률을 25%에서 20%로 낮췄다. 제가 봤을 때 골드만삭스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경기 부양 정책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금리 인하까지 시작해서 미국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가장 높으신 분들 두 분이 다 화제를 진화하러 나설 것이기 때문에 침체 확률이 당분간은 미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언젠가 이 부채가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온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는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파월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8월 22일부터 24일간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대선까지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보여줄지 어느 정도 여기서 힌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모든 핵심 기관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까지는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요인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글로벌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제 향후에는 두바이처럼 크립토를 줘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사례들도 분명히 더욱더 많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의 벤처 캐피탈인 안데르센 호로이츠 같은 경우도 일본의 아시아 최초 사무실 설립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A16 안데르센 호로이츠는 7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고 이 중 5%나 일본 기업들로부터 모금했다. 어쨌든 일본 시장도 굉장히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시장이고 크립토에 매우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안데르센 호로이츠도 일본의 사무실을 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의 빅3 국가들 모두 크립토에 어쨌든 친화적이고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수면 아래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채굴자들의 유출 엄청난 매도가 최근에 발발하면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그 항복의 근거는 뭡니까?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반감기 이후에 채산성이 안 나오는 그런 영세한 채굴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다 팔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났고 어느 정도 채굴자 보유량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채굴자들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 영세한 채굴자들이 다 이제 항복하고 나서 이제 강한 채굴자들만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유명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어 클린스파크, 아이렌 및 코어 사이언티픽 이런 초대형 채굴자들은 계속 아웃퍼폼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약한 채굴자들은 다 항복해서 죽었고 얘네들을 다 삼킨 이런 초대형 거대 채굴 기업들은 더욱더 해시율이 상승하고
생산 효율성까지 증가가 되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안정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몸집을 키웠다. 이제 몸집을 키웠으면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열심히 돌려가지고 비트코인 생산해 내는 거.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정확히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단기 홀더, 그러니까 개인 개미 신규 투자자들은 이번에 엄청난 손절을 하면서 시장에서 털려나갔다. 지금 시장 분위기만 봐도 어떤 분위기입니까? 시즌 종료다, 게임 끝났다, 비트코인 언제 올라요, 비트코인 망한 건가요? 이런 분위기. 단기 홀더 굉장히 많이 털려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단기 홀더들이 더 털려나가면서 한 번 더 흔들어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개미들이 털려나갔고 손바뀜이 진행됐다. 그러면 뭡니까? 세력들이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러 갈 수 있다라는 것과 귀결이 된다. 그리고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대형 고래들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때 비트코인 가격도 그에 따라서 상승했고, 급격하게 줄어들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떤 흐름입니까? 대형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 수량이 하락했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 횡보를 할 때도 이런 대형 지갑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개인들은 시장에서 던지고 단기 홀더들은 털려 나가고 있지만 고래들은 그 물량을 삼켜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과거 21년 최고점 부근과 지금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고래들의 물량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캐천이 그럼 언제 오르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확장세기 상단이나 하단을 확실하게 뚫어주기 전까지는 확실한 큰 대추세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확장세기 상단은 5번이나 저항을 맞았고 하단 같은 경우는 벌써 4번이나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쐐기를 한 방향으로 뚫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다만 이 흔들어주는 게 물론 너무너무 괴롭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세력들은 불장에 모든 개미들을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또 한번 털어줄 수도 있고 하단을 터치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우리가 이 하단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대추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한번 월봉으로 추세를 그려보면 아직도 우리는 상방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 시장의 심리 주기를 한번 체크해보면 최근에 엄청난 환희의 퍼스트 익스트림 광기의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언제나 있는 베어트랩 구간, 그 베어트랩 구간을 비트코인이 지나고 있고 이 베어트랩 구간이 지나야 확실한 포모와 유포리아 구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고 지루하게 흔들고 횡보할 수 있지만 여기서 꼭 살아남으셔야 달콤한 사이클 마지막 사이클에 꽂힌 포모와 유포리아 기간까지 우리가 드라이브해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텔레그램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시황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